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미래 에셋 박현주 회장이 직접 말하는 돈과 인생 그리고 미래 에셋의 성공 방정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객과 종업원을 희생해서 버는 돈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박현주 회장은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쓸 때 돈은 꽃처럼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럼 바르게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 관련 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돈,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버는 것은 정직과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고객과 종업원의 가치 창출이 있어야 하며 우량 자산 장기 투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존과 부가 축적이 되려고 하면 투자자는 우량 자산을 장기 투자하거나 분명한 굳건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항상 시작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지요. 목표는 높은 수익이 아닌 치명적 실수를 방지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3년 내지 5년 주기의 포트폴리오의 면밀한 리밸런싱, 즉 점검이 필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빚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역설하지요.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소수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입장에서 따져볼 것이 있죠. 장기적 트렌드에 부합한다면 지금의 소수가 미래의 무대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장의 노이즈를 걸러내고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장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요.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고 확실히 아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겁니다. 소수 입장에서 따져볼 것은 바로 장기적 트렌드에 부합한다면 지금의 소수가 미래의 무대 주인공이 된다고 강조하지요. 글로벌 자본이 이동하는 4가지 절대 기준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률이 높은 나라이지요. 돈은 성장하는 곳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자본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가 해당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일시적 과잉 설비, 고통이 있더라도 장기적 글로벌 경제 우위를 선점하는 국가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이 좋은 나라입니다. 부가 증가할수록 환경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소중해진다고 합니다. 부존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대체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면 희소성 원리에 따라 반드시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을 이야기하지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미래 에셋의 4대 핵심 가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에셋이라고 하는 회사는 첫째, 고객 우선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요. 고객에 의해가 아닌 고객을 위해서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투자 전문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경영진 스스로가 철저한 투자 전문가여만 고객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세 번째는 상호 신뢰와 존중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경심과 팀플레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지요. 마지막 사회적 책임은 승자 독식 시대에 이익 창출과 세금 납부를 넘어선 적극적 부의 환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에서 개념 판매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과 미래 에셋의 혁신을 비교해보면 관점이 과거의 패러다임은 by the client, 고객이 원하는 대로 했다고 하면 미래 에셋의 혁신은
고객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즉 for the client입니다. 상품 개발은 과거의 패러다임이 고장난 축음기, 즉 타사 유행 무비판조로 추정했다고 하면 미래 에셋 혁신에서는 개념이 있는 상품입니다. 즉 명확한 철학과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다는 거지요. 세일즈 방식도 과거의 패러다임이 단순 상품 판매인 세일즈였다고 하면 지금은 미래 에셋은 투자자 교육과 적립식 펀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역할도 과거의 패러다임이 제조업의 후방 산업인 불로소득의 중점이었다고 하면 미래 에셋 혁신의 지금 금융의 역할은 국부 창출을 위한 핵심 수출 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 에셋이라고 하는 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팔지는 않는다.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1단계는 점이죠. 즉 이때는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했지요. 즉 적재적소에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고 완벽한 권한 위임을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선입니다. 즉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지요. 움직이는 회장실, 스탠딩 미팅 등 직급을 파기한 유기적 연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면입니다. 자생하는 문화이지요. 상명하달식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진화하는 개방형 기업 생태계의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제 서류에 회장단은 없다고 합니다. CEO는 전략과 큰 그림에만 집중하며 실무 결정권은 대표이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혈연 배제와 철저한 능력주의입니다. 나를 안다고 하면 뽑지 말라고 강조하지요. 친인척은 역차별을 받아야 조직이 건강해지고 엄격히 검증된 인재만이 고객 자산을 운용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스탠다드 다양성입니다. 단일성에 갇히지 않고 능력 있는 외국인과 여성 인력의 과감한 발탁을 하고 있지요. 프리미어 리그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과 미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입니다. 매년 100여 명의 글로벌 장학생과 교환학생을 지원하고 있고 고객과 사회부터 얻은 부를 미래의 지식기반 사회 인재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가계 자산의 치열한 재조정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현금 흐름이 단절되고 사회적 고통이 가중되고 은퇴 후 비곤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우량 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젊고 성장하는 국가의 경제에 동참하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가치는 내재의 가치로 수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이 생존을 결정한다고 하지요. 금융은 제조업의 후방 산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은 있지만 글로벌 수준의 기업 분석 능력을 갖춘 금융 인재가 과연 있을까요?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에 여는 새로운 수출 엔진이 바로 금융이라는 겁니다. 산업화 시대에 낡은 관념, 즉 금융리꼴,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대한민국 금융업이 글로벌 우량 투자회사로 거듭나 국부를 창출해야만 국가의 다음 도약이 가능한 겁니다. 투자와 M&A 없이는 지속 가능한 국부 창출은 없다고 합니다. 부존 자원이 없는 한국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 투자로 글로벌 강자가 되었듯 금융 역시 창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M&A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핵심 전략이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하지요.
이를 통해 선제적 설비 및 인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국내 M&A를 통해서 지식 기반 고부가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관된 전략과 자신감으로 아시아 1위를 넘어 글로벌로 발전되어야 보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업 분석 능력과 인재가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것은 언어 구사 능력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뿐이지요. 국내 금융사 간의 소모적 경쟁을 멈추고 밖으로 시야를 돌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국내 주식형 펀드의 기반을 통해 아시아 1위 달성을 넘어 유럽 등 선진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로 이어져야 하지요. 결국 모든 혁신은 기본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기업 문화라고 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갖추어야 하고 투명성과 인재 육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투자 원칙은 가치 투자이어야 하고 소수 게임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고 미래 전략은 M&A와 아시아 1위 글로벌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미래 에셋이 단기간에 1위에 오르며 공격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무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확고한 기본을 중심축으로 전략에만 일관되게 집중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복잡한 시장일수록 승부는 기본에서 갈린다고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라는 겁니다. 젊은이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꿈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고 하지요. 즉 치열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았기에 오히려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이겠지요. 돈에 당신의 꿈을 팔지는 마십시오. 꿈은 소중하게 가꾸고 키워야 할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